이 개념에 나온 내용을 이제 한 단어로 축약하면 거기 토지를 개량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거 하나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를 이제 개량하는 활동인데 어차피 부동산 개발은 이제 건물을 개발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이제 개량한다는 논리인데 토지 개량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법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토지를 개량하는데 이제 조성이 한 개량 그리고 건축이 한 개량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를 법에 규정을 할 때 이런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상에 쓰는 용어들이 있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밑에 부동산 개발의 개념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소에 관한 법률에 정의 내린 거 있죠. 이게 실제 시험에 처음 나왔을 때 거기 부동산 개발이라 해놓고 공급을 말한다 하면서 다만 시공을 담당이 제외된다. 거기까지가 그 시험에 그대로 냈었어. 그러니까 이게 7줄인가로 나왔었어요.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건데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읽어보시면은 요거야. 그래서 이거 법률상에 규정한 것은 이걸 다시 풀어 쓴 것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거든요. 1번에 대한 논리는 이제 토지를 이제 조성에 한 개량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 건축에 한 개량을 이제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보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굵은 수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다? 제외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상의 규정이야, 이게. 이거는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부동산 개발이 7줄짜리로 나온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이 담당하는 거를 제외하는 건데 이거를 포함시킨다는 표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다시 책에 있는 걸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간평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간평 시험에서는 이걸 단독으로 냈더라고. 우리는 지문으로 이제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몇 번이야? 금방 답이 나오시네. 이야, 굉장하시네요. 이거는 못 푸시게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야, 역시 굉장하시네. 그럼 여기 토지를 건설공사에서 조성이 한 행위라든지 형질 변경 방법 요거 1번하고 2번은 이제 조성이 한 개량을 설명한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했는데 법률하게 규정해 놨고 건축물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거 공작물 설 요거 4번하고 5번은 건축이 한 개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공을 담당한 행위 포함시켰다 표현이 나왔으니까 요것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의고사 내드리면은 오히려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요 지문을 그대로 설명을 해. 읽다가 지치죠. 법 조문이니까. 그래서 읽다가 지치다가 여기 읽다가 밑에 거 이름을 위에 거 까먹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하는 걸 말한다는데 건축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 또는 이제 시공을 담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렇게 살짝 이걸 집어넣어. 시공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밑에 보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에 이제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이제 단독으로 물어본 적이 두 번인가 있었고요. 순서를 물어보는 거. 이것도 이제 그 학자들이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것저것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형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7단계 절차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내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원서에는 모든 개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가고시를 위해서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제일 그 구상 단계죠. 아이디어라 그러죠. 근데 영어로 잘 안 내고 이렇게 말로 한국말로 쓰니까 구상. 개발업자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구상을 먼저 한다. 구상한 내용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아닌지를 예상되는 비용과 예상되는 수입을 토대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지. 여기가 지문으로 2번 나왔었는데 절차적인 순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요거 할 때는 이제 네 번째 타당성 분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계략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거다.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해봤더니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구상한 걸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원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진행해야 되는데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매입했으니까 건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건물 짓기 시작하면 위험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자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외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치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타당성 분석이야. 최종 결정해야 되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인이 나면은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건설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요.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제 건축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원서에는 가장 장기간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야. 이 마케팅이 그럼 설명되듯이 분양하는 마케팅, 임대를 위한 마케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마케팅을 언제부터 하냐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개발 초기부터, 개발 중간부터, 개발이 완성된 다음부터. 초기부터. 개발 초기부터 한다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개발 중간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어쨌든 이제 절차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상 단계, 예비조 타당성, 부지 구입 단계, 타당성. 그리고 이제 금융 단계, 그리고 건설 단계, 그 마케팅. 구의 부타 근검마. 구의 부타 근검마 순서만 보시면 되고요. 지문상으로는 이제 이게 그 지문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이거 자체적으로 오지선달 만들진 않고 저런 테마를 가지고 오지선달 전체 종합 문제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 테마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지문당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서 개발 절차적인 질문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조 타당성하고 마케팅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시험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구의 부타 근검마 예비적 계략적 분석 마케팅 초기부터 한다. 끝.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절차가 두 번 나왔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26회 때 기출문제인데 7단계 원래는 7단계예요. 근데 7단계를 하려다 보니까 한 줄이 넘어가. 이게 현장에서 반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거를 단독 5단계를 줄여서 순서를 아느냐 물어봤죠. 이런 문제가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12회고 26회잖아요. 그럼 14회 동안이니까 40회 나오지 않겠는가. 제발 올해도 나와라. 올해도 나와라. 나올 가능성도 점점 생겨요. 개발로 문제 나오는 추세를 보다 보면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 개발이 다음 같은 5단계만 진행될 때 이제 이거 논리구나. 그 구상 단계 아셔야 되죠. 구상 단계가 제일 먼저 등장해야 돼. 구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디귿에 있죠. 이게 5번이 이제 없는데 일부러 삭제시켰어요. 칸이 넘어가 가지고. 구상 단계가 디귿이니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죠. 예비적 타당성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거 봤더니 있지. 그러면 1번은 끝났지. 그럼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비적 부지 구입 단계가 나오고 네 번째 타당성 우선 나오고 금융 단계는 설명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6번째 건설 단계.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요것도 2.5점이야. 요거 한 문제 맞히신 게 나아요? 아니면 지난번에 교차 탄력성 계산하는 게 나아요? 그것도 2.5점이고 요것도 2.5점이야.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 특히 막판에 그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몰아쳐서 자주 속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막 그냥 어려운 계산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2.5점이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들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절차적인 내용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론은 2등짜리입니다. 요즘에 자주 나오대. 이게 이제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 진행할 때 그거를 해줘야 될 이제 불확실성. 요거를 이제 개발업자 부담해야 될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개발 위험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험이라는 타이틀을 논한 파트가 있어요. 위험이란 무슨 뜻이죠? 위험이? 위험이 무슨 뜻이냐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투자론에서 정의 내려지죠. 그렇죠? 투자론에서 위험이란 뭐다?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 공식적인 정의야. 위험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이제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차이를 우리가 표준편차라는
통계적인 용어 가지고 이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투자론에서 하는데 위험을 다루는 분야가 그래서 세 군데가 나와요. 위험의 개념을 정의내는 투자론. 투자론 누구 입장에서 고려하는 거냐면 지분 투자자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지분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이제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실현이 안 되게 만드는 불확실한 요소로 종류까지 나오죠. 거기서는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그런 걸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법적인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위험. 사금법 유인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시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위험을 다루는 파트 금융이 또 있었어요. 금융은 누구 입장인 저당 투자자, 은행 입장이죠. 저당 투자 지분한 돈을 빌릴 때 기대되는 것은 빌려준 돈을 이 사람이 제대로 갚을 걸 기대하죠. 근데 못 갚는 걸로 실현될까 봐 걱정되는 위험이 있죠. 그게 무슨요? 채무불이행 위험. 그리고 꾸준하게 갚을 걸 기대했는데 미리 갚을까 봐도 걱정되죠. 조기상환 위험. 저만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돈을 일시불로 빌렸는데 회수가 늦죠. 장기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빌려준 현금이 늦게 회수되면서 현금이 부족해지는 현상보다 유동성 위험. 이런 걸 다 대비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위험을 다루는 분야가 세 군데가 있는데 또 하나가 개발론이죠. 근데 금융론에서는 위험을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금융활동 언급해 드렸지만은 채무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유동성 위험 상위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설명할 때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이 상위 주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무는 변동금리라는 거 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을 논하고요.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은 고정금리 할 때 조기상환 위험을 안다고 논하고 유동성 위험은 유동화 제도할 때 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독 문제로 나오는 파트가 그래서 두 군데가 있어. 투자론하고 개발론이 있습니다. 개발론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험 주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가지고 이제 건드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학자가 제시하는 위험 가지고 먼저 언급합니다.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 가지고도 정답 2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거기에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근데 2가지만 적어드렸는데 어차피 1번은 개념이고 개발업자가 진행할 때 이제 불확실성을 말한다고 참고하신 다음에 거기 통제가 개발업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위험을 딱 제시해 준 다음에 이런 상황이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거냐, 통제 불가능한 거냐 이거를 구분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2번 그것도 최근에 있었는데 어쨌든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이 뭐 천재지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거기 정책이 있어, 정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죠. 그럼 개발업자 입장에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이잖아. 그러니까 정책이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위험 중 옛날에 사례 나왔던 것 중에 개발업자가 개발사업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개발사업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됐어. 이거 통제 가능한 위험이냐 통제 불가능이냐 논한 적이 있었죠. 요즘에는 통제 가능해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한 걸로 처음에 나왔어요. 문화재 출토되면은 공사가 뭐다? 올수도.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거다. 옛날 우리가 개발 시기에서는 통제 가능했었죠. 문화재가 출토되면은 묻어버렸죠. 묻어버려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어떤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통제 불가능한 것의 부동산 정책.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종류야. 종류도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드는 위험이 3가지가 있어요. 법적인 위험이 있고요. 먼저. 근데 법적인 위험도 이게 내용이 간단해. 얼마나 쉽냐면은 법적인 위험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 이야. 말 그대로 법적인 위험은 법적 환경 변화가 누구한테? 개발업자한테 가져다 주는 부담을 이제 당연히 법적인 위험이니까 법이 나와요. 이게 학개론만이 가지는 쫄깃쫄깃한 맛이죠. 근데 출제원 입장에서는 너무 싱거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나온 게 2번을 가지고 출제한 거지. 2번.
그 동그라미 이제 거기에 2번에 보면은 아니 1번 책에는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나와 있죠.